안녕하십니까. 그 더위가 계속됩니다. 폭염 주의보가 내리고 9월, 8월 말까지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흔히 한여름에는 오복더위를 잘 지내야 된다고 했는데 이제 오늘 반복까지 4복을 지냈습니다. 9월달에 있는 수복만 잘 버티면 이번 여름은 건강하게 지낼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성모순천 대축일 맞이해서 교부장님의 성모순천 대축일 강화문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가족을 주시고 이쪽, 삼쪽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우리 신앙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께서 시상생활의 여정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림을 받으셔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셨음을 드리는 성모순천 대축일입니다. 성모님의 승천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신앙의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성모 마리아와 같이 승천하여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궁극적 희망이며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성모순천 대축일을 맞이하여 성모님께서는 당신 아들님의 형제들이 지상 여정에서 위험과 고통 중에 있는 것을 당신의 모성애로서 돌보아 주시고 이들을 행복한 고향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성모님께 전부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평화의 모이신 성모님의 승천 대축일을 경축하면서 우리가 온 힘을 기울여 이루어야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온 결의 참된 평화입니다. 죄인들의 손에 넘어가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비판하는 제자들에게 평화를 선물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남기고 간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 너희 마음이 살라해지는 일도 겁을 내는 일도 없도록 하여라.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란 평화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자 그분의 제자로서 이 세상 안에서 평화를 이루기 위해 파견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자 요한 23세께서는 해칭 지상의 평화에서 평화는 모든 시대의 인류가 깊이 갈망하는 것으로서 진리, 정의, 사랑, 자유 안에서 하나님께서 설정하신 질서를 충분히 존중할 때 비로소 회복될 수 있고 견고해진다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시며 그분께서 사람들을 갈라놓는 증오의 벽을 허무시고 갈라진 두 편을 하느님과 화해시키셨다라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화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에 따라 우리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 안에서 사람들이 서로 믿음과 사랑을 회복하고 진리와 정의를 실현할 때 이 세상에 참 평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정전 60주년이 지났는데도 우리 한반도는 여전히 남북으로 분단되어 끝없는 대립과 대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남북 간의 화해는 한반도뿐만 아니라 세계 평화의 지름길이며 필수 조건입니다. 그러므로 남북한이 이제는 불행하고 어두운 과거를 넘어서 밝고 희망적인 미래를 지향해야 할 것입니다. 그만해줘야겠다. 그만 빼고 이쪽에 마무리하면 특별히 분단의 상황에 살고 있는 우리 교회가 무엇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는 신앙인인 우리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실천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기도는 화해와 일치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하고 우리를 평화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교회는 분열과 미움을 버리고 사랑과 평화의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 한반도가 인간의 존엄과 진리와 자유를 존중하는 나라로 발전하여 서로 화해하고 평화를 누리는 그날이 더욱 빨리 다가올 것입니다. 성모님께서 우리를 주님 뜻대로 인도하시고 이 모든 것을 도와주시길 간청합니다. 또한 문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여, 우리 민족을 축복해 주시고 남북이 진정으로 화해를 이루는 날이 하루빨리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 전구해 주소서. 아멘. 어제 주수의 개성공단 그동안 33일 동안 문을 닫았던 개성공단이 남북한 당국자들이 모여서 합의를 했다는 그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여러 가지 5가지 서로 합의 사항들이 나왔는데 그 내용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마음이 좋았습니다. 개성공단은 지난 10년 동안 굉장히 남북한에 교류를 하는 아주 좋은 교두보, 좋은 다리가 되었는데, 우리 본당에서도 거기에 이제 거기서 사업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굉장히 그동안 개성공단 문제가 생기면 굉장히 힘들어하고 아파하셨는데, 그래서 다행히 이번에 그런 좋은 결과가 나서 좋습니다. 어떤 분들은 개성공단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 거기에 가서 왜 돈을 주고 왜 그 사람들을 먹여살리는지 모르겠다. 또 그곳에 업장을 가지고 있는 형제들 이야기 들어보면 그 사람들한테 월급을 줍니다. 월급을 제 기억으로 한 20만 원 정도, 인건비가 굉장히 싸니까 한 20만 원 정도 주면 북한에서 정부에서 얼마를 떼어간답니다. 20만 원에서 몇 프로를 이렇게 떼어가고, 그 사람들 손에 쥐는 거는 또 그렇게 많지가 않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라도 그쪽 나라도 살고 노동자들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 그걸 왜 그 돈을 그 사람들한테 줘서 결국 그 돈이 결국 미사일이 되고 총알이 돼서 우리한테 날아올 텐데 왜 거기다가 그렇게 귀찮게 그런 일들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또 무슨 일만 생겼다고 자꾸 그것을 때려맞고 안 한다고 막 땡깡을 부리고, 땡깡이 이거 말이죠. 아무튼 그런 못된 짓을 하는데 왜 귀찮게 자꾸 그런 걸 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우리 정부에서도 자꾸 이제 그런 일들 때문에 생기니까 이제 정리를 아예 해야겠다. 이참에 정리를 하고 관계를 완전히 단절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마음에 준비를 하고 그렇게 이제 이번에 협상을 하게 됐는데, 또 이제 그런 어떤 서로 간에 필요하니까 그런 좋은 어떤 결과들이 났습니다. 사람마다 생각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도움을 주는 것이 왜 필요한가 하는 분들이 있고, 또 그나마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도움을 주고 또 그런 어떤 교류의 장을 분명히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계신 신자분들의 생각도 다 반반이고 각자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교류는 계속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통일 때문이죠. 통일. 여러분들 중에 북한에서 넘어오신 분들 계실 겁니다. 고향이 이산가족이죠. 여러분들은 예전에 그 북한에 40대 그 북한을 다 아실 겁니다. 거기 다 여행을 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한 60년 동안 허리가 끊긴 바람에 저같이 이렇게 나이가 어린 사람들은 북한을 여행해보지 못했습니다. 북한도 우리 땅인데 저는 저보다 제가 죽기 전에 북한을 여행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자유롭게 차를 가지고 북한 곳곳에 저 끝에까지 여행을 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그래서 통일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각자 나라가 편하게 살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통일을 해야 되는 많은 어떤 시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개성공단 같은 경우 아주 대표적인 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일하는 사람들이 5만 명이라고 합니다. 5만 명이 한국의 문화를 체험하게 됩니다. 거기서 남한이 어떤 나라를 체험하게 됩니다. 물론 그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세뇌를 받은 사람입니다. 남한은 이런 사람들이 미제국주의자들, 우리를 항상 공격하려고 하는 그런 나라라고 생각을 했는데, 남한 사람들과 만나게 됩니다. 5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남한에 대해서 단순히 초코파이 하나만 갖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남한의 문화를 알게 되면, 남한의 분위기를 알게 되면 5만 명이 자기네 집에 가서 자기 형제들과 남편과 부인과 혹은 애들한테 이야기를 해주면 10만 명, 15만 명, 20만 명이 되는 거죠. 그럼 점점 남한에 대한 이미지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런 것들이 보편화되면, 일반화되면 나중에 통일되기가 훨씬 쉽다는 겁니다. 벌써 헤어진 지 60년이 되어서 이질감이 너무 강합니다. 남한 사람들은 북한 사람들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북한 사람들은 남한 사람들을 참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서로가 우리는 같은 한 민족이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도록 한국자들이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의 남한이나 북한이나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경우들을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개성 관광을 하거나 금광산 관광을 하게 되면 거기서 그 동네 사람들, 지역 주민들을 만나지 못하겠습니다. 북한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남한의 물들이, 남한의 흐름이나 분위기가 북한 주민들한테 퍼지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무서워하죠. 그러다가 나라가 뒤집히기가 쉬우니까. 독일이 통독이 되었는데, 통일이 되었을 때 통일이 된 가장 큰 힘이 어떤 힘이었는가 보면, 서독 사람들은 독일을 동독을 자유롭게 여행할
여행할 수 있게 되니까 서독 사람들이 서독에 자기의 그 민주화된 그리고 그 민주적인 그런 자유로운 민주주의의 그런 분위기를 다 동독에 가서 자기 식구들을 만나고 형제들 만나면서 동독 사람들이 민주주의가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알게 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서독 사람만 자꾸 여행을 하고 넘어오니까 나중에 사람들이 욕을 했죠. 동독 사람도 서독에 가서 여행할 수 있게 해달라. 그래서 그걸 허락을 했어요. 그럼 동독 사람들도 서독에 여행을 할 수 있게 갔다 오는 거죠. 베를린 장벽에 있어요. 갔다 오라고 했죠.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그날 발표가 나면 이제 동독 사람들도 서독에 여행 갈 수 있습니다 하니까 아이고 잘됐다. 그리고 다 넘어갔어요. 그날 하루에 넘어간 사람이 35만 명이 넘어갔어요. 35만. 그리고 안 돌아갔죠. 동독을 안 돌아갔어요. 이 서독에도 이렇게 살기가 좋은데 왜 뭐하러 동독을 뭐하러 가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도 안 넘어갔어요. 그때부터 계속 사람들이 매일같이 서독으로 넘어가기 시작했어요. 결국 그러다가 무너진 거예요. 그러다가 그 사람들이 다 국경에 가니까 국경에 경찰 혹은 군인들이 지키고 있어요. 동독에. 이거 저쪽에 넘어갔다 올 거야. 잠깐 넘어갔다 올 거니까 걱정하지 마. 그럼 결국 그 사람들이 문을 열어줬죠. 베를린 장벽 문을. 그리고 그 동독 사람들이 넘어간다. 그 다음에는 동독에 사람들이 오게 된 거예요. 경제가 망하게 된 거죠. 결국은 그래서 그 동독에 있는 그 총리가 그냥 광팔고 그냥 우리가 하나가 되자. 무슨 전쟁을 하거나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 백성들이 서로 교류를 하기 시작하니까 그냥 그거로 그냥 자연히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통일도 또 비슷해야 된다.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꾸 북한과는 자꾸 교류를 해야 되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 남한 사람들이 자꾸 북한에 가서 구경도 하고 사람들도 만나고 이런 거 저런 것도 전해주고 어떻게 북한에서 뭐 소녀시대니 뭐 걸그룹 사인이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북한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거를.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사람. 그런 문화들이 계속 들어가게 되면 결국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개성공단에 대해서도 그런 작은 노력들이다 생각을 합니다. 칼 포퍼라는 철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대표적이죠. 기억나는 말이 유명한 말이 이것이 있습니다. 추상적인 선을 추구하기보다는 구체적인 악을 없애라. 추상적인 선을 추구하기보다는 구체적인 악을 없애라. 추상적으로 평화통일이 되면 좋겠다. 우리 교부장님 기도해라. 평화통일이 되면 좋겠다. 이건 추상적인 선이에요. 추상적인 선이죠. 그렇지만 보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건 구체적인 우리 앞에 있는 악을 하나씩 둘씩 제거하면 그거는 추상적인 선은 언젠가는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냥 마냥 추상적인 선만 기도합시다. 평화통일 해야죠. 이 정도만 생각해가지고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 앞에 있는 구체적인 악들을 제거해 나가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기업이 북한에 가서 거기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런 여러 가지 장애들을 없애주는 것, 그런 작은 구체적인 악들을 제거하는 걸 통해서 결국은 추상적인 선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독자님, 기도하라. 성모님께 도움을 청해라. 좋죠. 추상적인 선입니다. 그러나 보다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할 건가? 오늘 어떻게 할 건가? 통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개성공단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지 결국 추상적인 선은 이루어집니다. 오히려 반대로 마음에 불만 있고 안 되지 미사일 쟤네들은 없어져야 돼 쟤네들 다 굶어서 죽어야 돼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요 절대 안 이루어집니다. 절대. 그 사람은 다 굶어 죽은 다음에 그때 이제 비로소 통일하면 우리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길어졌습니다. 헤어진 지가 벌써 50년, 60년이 넘었습니다. 통일은 분명히 되어야 됩니다. 저는 아직 31살이니까 앞으로 한 50년, 70년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무조건 통일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그 통일을 앞당기고 싶은 분들이 계시면 북한이 빨리 망해라 아니고 그런 교류를 통해서 빨리 북한이 깨달음을 얻게 돼서 빨리 정말 평화롭게 그저 총 한 방 안 쏘고 독일이 통일된 것처럼 총 한 방 없이 그저 교류를 하고 그냥 하나가 된 것처럼 그런 식의 어떤 통일이 될 수 있는